오래된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을 보면 단순히 신경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계 전체가 과민해진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수만 해도, 말만 해도, 양치질만 해도, 식사만 해도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나게 되시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신호만 막는 방식으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3차 신경통 환자분들 중에 약의 용량을 늘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시술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거듭해서 받으셨는데도 뭐 전혀 차도가 없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테그레토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용량을 늘리고 싶어도 부작용 때문에 더 못 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지럽고 졸리고 멍한 느낌이 들고 심한 경우는 간 기능 문제까지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결국 그래서 다음 단계로 신경 차단술이나 고주파 응고술 같은 시술을 받게 되시는데 시술을 몇 번이나 받았는데 통증이 그대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치료는 대부분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은 신경 흥분을 억제해서 통증을 줄여주고 시술은 통증 신호가 전달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물론 당장의 증상을 조금 경감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느끼는 과도한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을 보면 단순히 신경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계 전체가 과민해진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수만 해도, 말만 해도, 양치질만 해도, 식사만 해도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나타나게 되시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신호만 막는 방식으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근본적인 치료는 치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3차 신경뿐만 아니라 3차 신경 상태가 악화되는 주변 환경까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제로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을 진찰해 보면 턱 주변이나 목 주변 근육이 심하게 경결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흉쇄 요들근이나 교근과 같은 경추 주변 근육이나 안면 근육, 턱관절 주변 근육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위들이 지속적으로 긴장되어 있으면 얼굴과 머리 쪽 순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신경이 회복되는데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보면 그래서 항상 계속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고 이제 굳어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또 더 3차 신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어서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격렬한 통증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이게 힘이 과하게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3차 신경통을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심한 분들은 이렇게 막 얼굴이 찌그러져서 이렇게 오시거나 파동증도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악순환을 끊어주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3차 신경통을 치료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턱이라든지 이제 안면, 목 주변의 근육들의 긴장도를 떨어뜨려주고 그런 긴장도가 떨어지면 3차 신경통의 통증이 짧은 시간 내에 확 줄어드니까 자연히 환자분이 느끼는 것도 더 편해지고 치료도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는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침치료입니다. 목, 어깨, 턱 주변의 긴장을 줄여줘서 신경 주변 조직의 순환을 좋게 만드는 것이죠. 또 국소 혈류를 개선시켜서 통증 민감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약 치료입니다. 신경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전신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멀리 계셔서 자주 침치료를 받으러 내원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약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이 내가 얼굴이 아프니까 얼굴 치료를 이렇게 잘 해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 못지않게 이제 목을 또 이렇게 정밀하게 치료를 많이 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